신약. 이거는 게임. 제약. 가로 열고 신약. 안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왜 신약주를 투자를 안 하냐면 셀트리온을 보다시피 한국의 제약업은요 아직 네. 뭐 백신 만들겠다고 그렇게 개지랄 떨고 치료제 만들겠다고 개지랄 떨어도 유의미한 결론을 가져낸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신라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 유시민이 엮인 기업이죠. 신라젠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됐고 얘가 왕년에 15만 원까지 갔던 기업. 왕년에. 네, 이때 2017년 5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얘가 이때 만 원에서 15만 원, 15배를 한 세네 달 동안 존나게 달리다가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네. 요거. 그 유명한 점마 세 방입니다. 점마. 장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시작해서 끝날 때 하한가로 시작. 점마 세 방으로 45,000원짜리가 15,000원이 되는데 하나 둘 셋 3일 걸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삼상 실패. 다른 기업 헬릭 스미스 또 마찬가지고 그 슈퍼게임의 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새끼가 요때 최고점에 140억에서 150억. 헬릭 스미스에 더 넣을 것도 없다라고 해서 헬릭 스미스에 몰빵을 해서 140억, 150억 있다고 지가 블로그에 썼습니다. 더 넣을 것도 없다. 그런데 걔가 여기서 쳐맞았죠. 신용으로 개쳐 발렸습니다. 한가 두 방 남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왜 나왔을 거란 얘기죠. 왜 나왔을까? 얘도 삼상 실패. 삼상 실패. 한국의 제약업체들 근한 10년 동안에 한국 제약업체들에서 신약, 특히 신약 부문에서 삼상 통과했다라는 약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본 것 같네요. 없어요. 없어요. 코오롱 인보사조차도 사기를 쳤었죠. 코오롱에서 만든 것조차도 없어요. 우리나라 신약업체들은 왜 이렇게 약을 못 만들까요? 그 삼바나 셀트리온은 복제약은 그렇게 잘 만들면서 왜 신약은 못 만들까? 다, 기초가 없으니까 네, 그렇지. 다 이유가 있죠. 네, 기초가 없으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그 영조 임금이죠. 영조. 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가지고 굶겨 죽었잖아요. 네, 제일 오래 산 왕이죠. 네. 영조. 1721년의 일입니다. 1720년대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유럽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발견했어요. 이산화탄소. 정조시대. 정약용이 중국에서 거중기 설계도 베껴가지고 거중기 만들어서 그 수온성을 쉽게 쌓았다고 자화자찬할 때 유럽에서는 산소를 발견했죠. 네. 퀴리부인, 엑스레이를 만들었죠. 혈액형, 바이러스, 균. 네. 그 알고 계시는 제약업체 중에 노바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네. 몇 년 됐을 것 같으세요? 노바티스의 기업 역사. 음, 가업까지 시작해서 노바티스가 딱 가업으로 제약업을 시작했을 때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200년 됐나요? 네, 250년 됐습니다. 네. 노바티스의 박사급 엔지니어는 박사급 몇 명 있을까요?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죠. 몇 명 정도 있을까요? 1000명? 6천 명 있습니다. 그 파이자 10,000명, 그리고 로슈 10,000명 이렇죠. 셀트리온 박사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셀트리온. 박사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3, 400명? 네? 3, 400명? 30명 있습니다. 네, 말이 안 나오죠? 네. 이래서 안 돼요. 안 돼. 업력에서 안 되고 맨파워에서도 안 돼요. 네. 지금 원래 선수들은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실력이 잘 나오잖아요. 코로나라는 이 인류의 위기에서 실력 발휘한 기업들. 로슈, 노바티스, 파이자, 모더나. 한국에서 그 신약 잘 만들기로 난다기다 했던 그 제넥신이요? 뭐 시총 2위 셀트리온이요? 못만 전부 다 임상 실패, 1상 실패, 2상 실패. 이래서 제가 한국의 제약업체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평생 제약업체를 투자 안 할 것이냐? 아니요. 전 나중에 할 겁니다. 언제냐면 싸이가 빌보드 차트 2위 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신약이 하나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시작할 겁니다. 왜? 글로벌 신약이 하나가 제대로 된 게 나왔다라는 말은 싸이가 미국에 갔을 때, 싸이가 60년대 나왔으면 미국에서 빌보드 2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싸이가 미국에서 2위를 찍을 수 있었던 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저변이 그만큼 탄탄하고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맨파워가 만들어졌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2위를 한 겁니다. 제약업체들이요? 아직 한 개의 신호탄이 나오면 전 그때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한국의 제약업체들 안 합니다. 250년. 한국 사람들은 하루를 48시간 사는 게 아니라서 이 250년의 시간을 따라잡지 못하죠. 우리가 쫓아가면 유럽도 똑같은 속도로 도망갑니다. 맨파워 6,000명 대 30명. 기가 막힌 숫자죠. 네. 이래서 저는 제약업체들을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고 어떤 기업들을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크게는 유형자산의 가치가 큰 제조업체, 무형자산의 가치가 큰 제약바이오, 정치게임, 엔터테인먼트. 네. 제조업체 중에서도 패러다임을 타는 성장성이 폭발적인 기업들.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 가장 좋은 예가 LNF 같은 기업들이죠. LNF 같은 기업들. 네.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기업들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큰,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실체가 없는 그런 기업들을 피해야 된다. 제가 뭐 제약바이오, 게임 엔터 뭐 이쪽 애들 있잖아요. 제가 기피하는 섹터들. 이 섹터들을 평생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나중에 차트에 실력 붙으시고 돈 많으시면 하세요. 하시면 되는데 제가 먼저 추천드리는 건 아직 초보기 때문에 제조업체 중심으로 골려도 한국이 세계 제조업 경쟁력 3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다.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재밌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쉬었다가 이따 봬요. 네? 네. 여러분들 제 주식 수업 1강 잘 들으셨나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도박하듯이 제약 직원들이고 테마 직원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동량으로 주식 투자하고 그리고 주구장창 우량주에만 투자하고 차트만 드립다 보면서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하셨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요.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셨던 1강은요. 제가 가르치는 수업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요. 한마디로 말해서 맛배기라고. 2강으로 넘어가서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고 3강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4강에 넘어가서 저한테 차트 수업을 배우잖아. 그럼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눈이 펑 하고 떠진다니까. 그리고 스스로 종목을 찾고 분석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고. 77만 원이 아닌 770억의 가치를 넘어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명강이었습니다. 주식에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남 얘기 같으세요? 제 수업 들으시면 된다고.
그리고 좀 있으면 제가 멤버십 서비스 다시 시작하거든요. 이 수업 듣고 제 라이브 듣고 공부 2, 3개월만 하면 센스 있는 분들은 실력이 금방 올라와. 제가 이런 방식으로 집안 칸 없던 거지 신세를 3년 만에 면했다고. 말이 3,300%지. 3천만 원으로 3년 만에 10억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없어서 부동산은 꿈도 못 꾸시는 분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팩맨처럼 인생 막장에서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당장 77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제 수업을 들으세요. 그리고 공부해서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스스로 개척하시라고. 그게 제 수업의 모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함께 공부하면서 투자하시자고요. 수강 신청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밀고!